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강사 이승규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PPT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 이승규라고 하고요.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하기 전에는 강사 일을 하기 전에는 배우로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흘이라는 장애인 극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사진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자, 12월 10일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죠. 그렇다면 이 12월 10일인데 몇 년도일까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그 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인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유엔에서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기는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종전이 되고 얼마 후죠. 근데 원래 이 인권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이 개념이라든지 정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이 전쟁 범죄 때문에 많은 인권 침해를 받았죠.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이제 동의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라고 한 게 바로 이 인권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인권에 대한 정의조차 잡혀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으로 과연 인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문장화, 구체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각국에 있는 이제 학자들, 또 여러 정치가들, 운동가들 모두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946년에 시작을 했고 한 2년 후인 1948년 12월 10일에 드디어 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왼쪽에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인권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를 어쨌든 모여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권 선언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인권 선언의 정의예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아래로 이제 쭉 나와 있겠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인권 선언문 그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은 누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요.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권은 평등하게 존재한다. 이런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아까 장애인예술단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가 강사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 배우로서 활동하기 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도 이제 다른 비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인권에 대해서, 또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이런 강사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근데 복지 선진국일수록 그런 범위라든지 내용이 점차 이제 확대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 발전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가지 신체적 장애, 그리고 3가지 정신적 장애, 이렇게 총 15가지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실 것이 이제 작년에 2021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장애가 있죠. 보시면은 기면증도 있고, 그리고 뇌전증, 그리고 뚜렛장애라고 있습니다. 뚜렛장애는 예전에 그 팁장애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식 명칭이 이제 뚜렛장애로 되었고요. 뚜렛장애는 불규칙하게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장애를 말합니다.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일정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뚜렛장애라고 하고요. 기면증은 말 그대로 기절하듯이 이제 잠이 든 경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와 구분 없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뇌전증도 비슷하죠. 근데 뇌전증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은 좀 많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운전 중에 갑자기 기절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지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애로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분을 좀 세부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한문 중에 깨어나 누운 채로 기적같은 치유를 바라거나 구원해달라고 애원하지는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이다. 내가 꿈에서 보는 건 그가 걷는 모습이 아니다. 그가 상처받지 않는 모습을 본다. 나의 사지마비 남편과 나에 대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노라 도어트. 갑자기 다른 낯선 분의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옆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로라 도어트라는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고 사지마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갑자기 장애가 기적처럼 치유되거나 이렇게 마법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로라 도어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환경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는 모습, 남편이 상처받지 않는 모습,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게 돼요. 장애가 치료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장애는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약물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그리고 장애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것을 좀 지연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장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장애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장애로 남는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장애인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비장애인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 정신적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장애인이 아무래도 이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또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렇다면 이 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그리고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이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장애인의 정의를 얘기했었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활동이 나오고 있죠.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직장, 이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직장 쪽에서 장애인 분이 이제 제과제빵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땀을 닦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부분 사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장애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죠. 스포츠 활시위를 입으로 물고 양궁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장애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느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분들의 많은 응원과 그런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보시면은 디지털 노어라 그리고 키오스크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죠. 우리가 요즘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 이건 또 터치식이에요. 터치식이다 보니까 누군가 사용이 불편할까요? 누가 사용이 하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바로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죠.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숫자의 표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이 터치식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번 또 틀리면 이제 경보음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어떤 작은 표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내가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역시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화면이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제 키높이가 맞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외에도 아무래도 이런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은 뭘까요? 다들 저게 뭐지 싶으셨을 텐데 사실 저게 이제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저런 캔 음료에도 점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음료, 탄산 이렇게만 적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호하는 음료를 고를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저 내용만 보고서는 저게 어떤 음료인지 알 수가 없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전동 킥보드, 우리가 많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점자 블록 위에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하필이면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저런 장애물을 만났을 경우에는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주셨으면 해서 저렇게 가져와 봤어요. 제가 오늘 여기 강의실로 오기 전에도 인도에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온라인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어렵죠. 혼자서 가만히 듣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또 같이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강의를 보셨으면 해서 오늘 강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